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주겠지? 자,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건강 악화로 돌봄이 필요할 때 자식들한테 내가 의지를 하겠다 라고 답한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놀랍게도요 2명에서 3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즉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달라진 그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노후 준비 또 노후 생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엔요 이런 말이 있었죠. 자식은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SBS 뉴스에 나온 제목이에요. 아파도 너희랑 안 산다. 자,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내용 보시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신의 노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도 내가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없어도. 자, 그런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과연 자식들은 나를 돌봐줄까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 도움 받는다는 생각 내가 해본 일이 없어요. 내가 쓰고 남는 돈으로 또 병원에 다닐 수도 있고, 네, 이분도 자식들에게 일도 의지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건강해도 자녀와 살지 않겠다 87.2%, 네, 현재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인들의 의식 변화가 바뀌었지만 자식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지금 5, 60대 충격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부모 부양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못 지면 자식이 져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1998년, 2002년, 2008년, 2016년 이렇게 위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막대기가 자식들이 모신다. 여기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자식이죠.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또 병 들었을 때 1998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89.9, 즉 10명 중에 9명은 당연히 자식이 모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가치관이죠. 자, 지금의 가치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입니다. 그러면 한 18년 지났죠. 자, 18년 정도 지났는데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모가 나이 들고 또 병 들었을 때 자식이 부양을 하겠다 30.6%, 여기 90%에서 30%가 됐어요.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18년 만에. 즉 지금은 2010년이죠. 10명 중 3명만이 부모를 부양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또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글쎄요 10명 중 1명 될까 말까 하겠죠. 이 정도 추이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자식들도 부모를 모실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건강이 악화될 때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의 절반 48.9%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살겠다라고 답변했고요. 아팠을 때입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또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가 27.7%, 또 노인 전용 주택에 입주하겠다가 16.5%, 자녀 도움 받겠다라는 분은 여기죠. 자녀 또는 형제 자매 도움을 받겠다 2.5%. 네, 이제는요 본인들조차도 자식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죽는 그날까지 알아서 살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지금의 노인분들은 예전의 노인들과 다르게 98%, 즉 100명 중에 97명, 8명은요 내가 병들어도 또 몸이 아파도 또 나이가 들어도 그냥 혼자 살겠다, 그리고 혼자 편안히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런 변화, 이런 의식의 변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 독립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노인 소득 및 자산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황색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금융자산입니다. 2011년에는 2,554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어떻죠? 4,912만 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소득도 2011년도에는 849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164만 원. 자, 이렇게 늘어간 이유가 연금도 더 많이 늘은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분들이 신흥이 아니라 경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소득도 계속 늘고 있고 금융자산도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즘 노인들은요, 과거와 다르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유로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변화 왜 일어났을까요? 예전 노인과 다르죠. 좀 풍요로워졌어요. 이것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와 연관이 깊은데요. 이분들이 은퇴하면서 이제 노인이 됐잖아요. 1기 베이비붐 세대가. 자, 이 세대의 특징이 뭐죠? 네, 소득도 많았어요. 또 고학력층도 많고 또 개인연금도 많이 들었고 투자로 자산도 축적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노인들은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신 분도 많고 또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시설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1998년 이때만 해도 가족이 모셔야 된다. 즉 자식이죠. 네, 89.9. 자, 그런데 2022년에 보면요, 19.7%. 네, 열에 9이 모시다고 한 게 지금은 열에 2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 거죠. 2024년 지금 이게 1명 정도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즉 1998년에는 10명 중에 9명이 자식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의 자식이 모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요,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강했죠. 하지만 요즘 자식들, 내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을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것을 이제 부모들도 알죠. 이제 자식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노인분들은요, 자식들에게 기대느니 내가 번 돈 자유롭게 쓰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거에 공감을 하시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즘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는 그 이유 세 번째는요, IoT 기술 또 AI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즘 AI 로봇 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그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뭔가 인형 같은 걸 안고 있죠. 이게 인형이 아닙니다. AI 로봇이에요. 얘가 노래도 불러주고요, 날씨도 알려주고 또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또 대화도 해요. 어느 정도 감정적인 소통도 가능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태수님.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맨날 화초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소미하고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달라 하고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기계지만 노인분들에게 친구도 되고 자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덜 외롭다는 겁니다. 의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겁니다. 자, 단순히 의지할 수 있는 친구, AI 로봇을 넘어서 이제 IoT 기술이 발전해서 여기 보시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나이가 들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다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기기 수집정보라고 하죠. 6가지를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이 집안 공간을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CO2, 그리고 휘발성 화합물. 자, 이런 걸 통해서 집안의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신호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생활지원사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변하면 어르신 집에 너무 온도가 지금 높구나. 자, 여름이에요. 그럼 이제 어르신께 전화를 드려서 어르신 지금 집안 온도가 너무 높아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또 가스가 나오면, 하여튼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이렇게 IoT 기술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없어도 이런 기술 덕분에 혼자서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국 노인들이 예전과 다르게 정말 많이 달라졌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살겠다라는 건데요.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징계와 상속, 또 노후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 어르신들, 저희 한 조부모 세대, 이런 생각들이 강했죠.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내 재산 장남에게 다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을 물려줘야지. 자, 그런데 이 말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쓰다가 가겠다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려주더라도 장남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라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응답 조사를 보면요, 실제로 5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자, 이것은요, 가족 내에서 공평함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장남이 가문의 책임을 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산도 장남에게 몰아주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겠다라는 비율이 21.3%였어요. 즉 100명 중에 21명 내지 22명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3년 6.5%로 아주 급락을 했죠. 100명 중에 6명 내지 7명만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겠다. 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한 상속, 증여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본인들을 위해서 쓰다 가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2008년도에는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분들이 9.2%, 즉 100명 중에 9명 정도였는데, 자, 2023년 작년 기준으로 24%, 즉 100명 중에 24명은 상속, 증여하지 않고 내가 다 쓰고 가겠다. 내 배우자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지만 부모가 또 자식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요즘 노인분들이요,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 일기 베이비부머 세대는요, 경제적 여유도 있고 또 많이 배웠고 자기 삶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버킷리스트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자,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제 가치관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기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 세대의 노후 준비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 뉴스예요. 고령층 불편해도 내 집이 좋다. 자녀와 살겠다는 분들은 2.5%. 아까 말씀드렸죠.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 또 이분들이 살겠다 해도 자식들이 또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따로 사세요. 이럴 수도 있죠. 바람일 뿐이죠. 이제부터는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자식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은 일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기 베이비부머 노인 세대들은요, 노후가 이렇습니다. 독립적인 노후,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한국 노인의 희망 거주 형태를 보시면 83.8%, 즉 100명 중에 84명 정도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라고요. 또 심지어 11.2%는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상급지로 이사를 가겠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95% 되네요. 즉 결론은 요즘 노인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내 방식으로 마음 편히 살다 가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정말 달라진 노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일기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각도 많이 달랐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잖아. 자, 그래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을 넘어서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 또 편안함,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스스로 멋진 노후를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후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